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18명의 공동 피고인들은 조지아 2020년 선거 정복 사건에서 다양한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한 가지 범죄는 그들의 모든 위법 행위를 함께 묶었다. 공갈, 협박범, 영향 및 부패 조직법. 흔히 이코라고 불리는 주법은 소위 범죄 기업을 목표로 하는 연방 버전의 동상과 유사합니다. 조지아 주법은 검사가 조지아주 밖에서 발생했지만 광범위한 음모의 일부였을 수도 있는 활동을 포함하여 일련의 행위를 기소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활용합니다. 공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잠재적인 공모자들을 뒤집거나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 거래를 하도록 장려하기를 희망한다면 검사에게 지렛대가 되는 더 높은 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번째 기소장에는 연방 리코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증명하기 어렵고 꽤 적게 사용됩니다. 조지아 리코는 다른 동물입니다. 증명하기에 더 쉽습니다. 라고 연방법의 정통한 변호사 케네스 화이트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풀턴 카운티 지방 검사 페니 윌리스의 경우 이 법은 그녀의 소명 카드였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검사는 그녀가 이전에 조지아주에서 래퍼 영터그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 갱단 및 음악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많은 유명한 사건에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리코에 캐닌 이유는 배심원들이 매우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스는 갱단 관련 기소에 대해 2022년 새로운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삶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리코는 검찰청과 법 집행 기관인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월요일 봉인되지 않은 역사적인 41개의 기소장은 트럼프와 다른 피고인들이 피치주에서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광범위한 음모의 일부라고 비난합니다. 이 기업은 구성원들과 그 동료들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계속적인 단위로 기능하는 지속적인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98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에는 이 기업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조지아주의 다른 곳,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 등 다른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적용되는 범죄 행위에는 거짓 진술, 허위 문서 제출 및 위조, 공무원 사칭, 컴퓨터 유출 및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등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공갈 음모를 구성했다고 주장되는 여러 행위 중에는 조지아주 이외의 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소주들이 트럼프의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주장되는 161건의 행위 중에는 트럼프와 그의 고문들이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및 애리조나주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여러 차례의 지원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조지아주 선거인단의 대체 명단을 조정하는 것 외에 위스콘신, 애리조나 및 기타 주에서 가짜 선거인단을 조직하려는 노력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및 기타 법률 전문가들은 윌리스가 트럼프와 그의 공동 피고인들을 상대로 리코를 사용함으로써 검찰이 혐의된 행위를 쉽게 사건에 연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 형사 변호인 앤드류 플라이주만은 증거 심리 역시도 외부 행위를 쉽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중대한 동력을 두는 것이 재판에서 전략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리코 사건들은 절차적으로 더 진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건을 지연시키는 복잡성을 구입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요일에 기소된 19명의 피고인 중에는 조지아주 의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청탁하고 조지아 상하원에 거짓 진술을 하며 조지아주에서 가짜 선거인단을 내세우려는 노력을 한 혐의를 받는 루디 줄리아니 전 트럼프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줄리아니도 조지아 리코 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뉴욕 남부지방검사로 재직할 당시 다양한 마피아 인사들을 기소하기 위한 노력 중 그가 성공적으로 연방 리코 법령을 사용한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공격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줄리아니는 1970년 연방법이 범죄와 싸우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마피아위원회에 대항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 줄리아니는 1989년 뉴욕타임즈에 제가 그것을 개발하고 워싱턴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스의 과거 리코법 사용한 월요일 기소에 묘사된 행위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그녀를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2015년 카운티에서 지방검사 보조로 재직할 때 윌리스는 애틀랜타 공립학교 부정행위 스캔들에서 교사, 교장 및 기타 교육 공무원들을 기소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7개월간의 재판 끝에 윌리스는 공갈 및 부정행위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피고인 중 11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는데 이는 5만 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군에서 전국적인 기술 시험 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한 2001년 초까지라고 믿어집니다. 지난해 윌리스는 영터그와 래퍼 건나를 법 위반 음모와 범죄 거리 갱단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리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분명히 제프리 라마 윌리엄스인 영터그가 애틀랜타에서 시작된 범죄거리 갱단 혐의인 영슬라인 라이프와 ESL의 설립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100페이지에 이르는 이 공소장은 이 음악가에게 갱단 활동과 관련된 혐의와 마약 및 총기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반발을 촉발시킨 전술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진뿐만 아니라 래퍼의 인기 노래 가사 등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 따르면 윌리엄즈와 다른 사람들은 공갈행위의 패턴을 통해 불법적으로 돈과 재산을 얻고 공갈행위의 패턴을 통해 그 사업에 실행하고 참여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계획을 세웠다. 윌리엄즈의 변호사는 작년 CNN에 그의 고객이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혐의를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래퍼가 아직 감옥에 있는 동안 1월에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 그 재판은 이미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판사는 그 래퍼에 대한 유죄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윌리스는 또한 리코 체제의 드러그 리치 갱으로 알려진 혼합폭력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주장되는 26명의 개인들을 가정침입, 납치, 무장 강도 및 총격을 포함하는 범죄 사업에 가담했다고 기소안에서 기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듣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윌리스가 그 당시에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풀턴이 여러분의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르기에 좋은 카운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잘못했고 여러분은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